20살 최지훈 씨는 지난해 한 가전 판매점을 방문했습니다.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7대를 구독하겠다고 계약했는데 무려 2,400만 원어치입니다. 부모님 댁에 이제 선물할 거라는 형식으로. 그 7대를 네. 하루에 한 곳에서 다 하신 거예요? 네, 6년 계약으로 해서. 매달 내야 할 구독료는 40여만 원. 하지만 지훈 씨는 애초 이 돈을 낼 능력이 없었고 부모님에게 선물한다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카톡으로 지령을 받아요. 어떤 제품 정확히 제품명을 알려주면서 이거를 그 전에 외우라고 시킵니다. 너가 연기를 잘 해라, 말을 잘 해라.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가전 내구재 쪽으로 대출을 해주는 사람 같았고요. 배불뚝이가 이제 알려주는데 이제 이른바 배불뚝이. 누군가 가전제품 구독 계약을 맺은 뒤 제품을 넘기면 그 대가로 돈을 꿔주는 불법 대출업자 A씨의 별명입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40대 자영업자 이현동 씨도 지난해 11월 솔깃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전기기를 구입을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다시 되팔아서 급전을 만들어준다. 제 생년월일, 이름 불러주고. 현동 씨는 200만 원을 꾸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나중에서야 자신의 명의로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 3대가 구독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송 장소를 입력을 해야 될 건데 장소는 여기로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그 찍어준 장소가 있어요. 그때 경기도 시로. 앞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배송지로 찍어줬다는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SBS입니다. 네, 안 계신 것 같아요. 취재 결과 한 달 동안 이 집에 배송된 가전제품만 수십 대. 집에 냉장고가 왜 저렇게 많아? 막 내가 3번 먹는 냉장고가 5대가 넘어 많이. 그런데 배송된 뒤 얼마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박스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이제 박스가 아니라 그 천으로 다 포장해서 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배불뚝이 등 대출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전제품 여러 대를 구독 계약하게 합니다. 대신 배송지는 사전에 섭외해놓은 집으로 배달하게 합니다. 보관을 하는 대가로 한 어느 정도나 받으셨던 거예요? 10만 원 줄 때도 있고 며칠 있거나 막 그렇게 되면 30 줄 때도 있고. SBS 취재 결과 배불뚝이 일당에게 자기 명의로 구독 계약한 가전제품을 넘긴 사람은 110여 명. 규모는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BS 박수지입니다. 배불뚝이라는 대출업자 A씨로부터 가전제품을 받아온 업체의 창고입니다. 가전제품 수십 대와 포장 상자들이 가득합니다. 박수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네. 전화 주세요. A씨와 거래했었다는 또 다른 판매상을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한 달에 뭐 수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자기랑 좀 거래했으면 좋겠다. 제일 많이 물건을 조달해주는 곳이었죠. 이들은 A씨가 시세보다 싸게 넘긴 가전제품들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았다고 합니다. 박스가 이제 오픈된 거는 이거는 새 상품이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미사용 새 상품. 취재팀은 AS가 가능한 미사용 새 제품이라며 가전제품을 파는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 가운데 무작위로 한 곳을 골라 가전제품을 사봤습니다. 240만 원짜리 신형 건조기를 110만 원에 샀는데 박스 포장 없이 비닐과 에어캡만 씌워져 배송됐습니다. 제가 직접 사본 건조기입니다. 이 박스만 없을 뿐 비닐도 그대로 붙어있고 연결 호스나 설명서도 들어있어서 그야말로 새 상품 같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제품 역시 다른 곳에 설치됐었던 중고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최근 급속히 번져나가는 가전제품 구독 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이른바 배불뚝이. 불법 대출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전제품을 구독하고 자신이 알려준 장소로 제품을 보내주면 돈을 꿔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구독 신청을 한 가전제품은 A씨가 섭외해둔 집으로 배송됐다가 인터넷 판매상을 통해 미사용 새 제품인 양 판매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 대출업자 A씨는 한 건당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 사기 범죄의 핵심, 대출업자 A씨, 이른바 배불뚝이를 추적했습니다.
친구가 부천에 살았을 때 제가 갔었어요. 그분이 부천에 살았어요. 지금은 김해. 수소문 끝에 찾아간 경남 김해에서 A씨의 행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김에 용돈도 챙겨주고 하니까 어떤 동생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취재팀은 A씨가 살고 있다는 한 다세대 주택을 찾아냈습니다. 내부 복도를 비추는 CCTV. 한 배송기사가 대형 TV로 추정되는 가전제품을 끌고 복도 끝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는 작은 소형 가전들도 들어가고 곧 포장 박스와 쓰레기를 정리합니다. 구독 사기로 확보한 가전제품들을 자기 집으로 배송시킨 걸로 보입니다. 사다리 차를 놔두고 이제 저기 창문을 이제 뜯어서 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A씨를 만나기 위해 밤늦게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A씨에게 속아 가전제품 구독 계약을 맺은 사람은 110여 명.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어치 가전제품을 구독 계약한 뒤 대출도 받지 못하고 채무만 생겨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저 암달한데 빚은 갚으라고 오고 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사실 회생을 하고 있고 그걸 제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개시 결정만 2월 달에 난 상태고 수사망을 피해 다니던 A씨는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 같은 대출업자와 공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취재팀은 대출업자 A씨 일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3명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적게는 6대, 많게는 20여 대의 가전제품을 구독해 A씨에게 넘겼는데 이들은 정작 A씨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하는 사람을 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없어요. 공명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들을 A씨와 연결한 건 모집책인 B씨 일당. 가전제품을 구독해 넘겨주면 일정 금액을 받는 게 내구재 대출의 핵심이지만 이들은 청년들에게 한 푼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돈을 안 주더라고요. 계속 미루기만 하고 그런데도 청년들은 B씨 일당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들어줬습니다. 휴대폰 깡을 진행해라. 그러니까 휴대폰을 개통해와라. 청년 전세 자금으로 최대 1억인가 2억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 계좌에다가 먼저 보내라 해서 보냈고 금까지 샀거든요. 제 카드로요. 다 해서 대략 1,300 정도. 휴대전화 깡에 서류를 조작해 전세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 대출까지. 돈도 받지 못했으면서 왜 이런 요구까지 들어줬을까? 집에 나가고 싶었는데 너 여기 오면은 살 곳이랑 이제 먹을 거 다 해결해주겠다. 신용대출을 받고 하다 보니까 빚이 점점 쌓이면서 그러면서 끊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곳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모집책 일당은 이곳에 여러 거처를 마련해두고 청년들을 머물게 했고 자신들이 벌이는 각종 사기 범죄에 가담시켰습니다. 학교에 다 몰려 있었어요. 이제 저를 제외한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B씨 일당은 청년들의 신상과 금융 정보를 확보하자 바로 돌변했습니다. 장기 적출 당하고 싶냐? 집도 다 알고 너희 부모님도 다 아는데 007가 같은 게 있었는데 칼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여성은 이곳에 끌려와 강제로 문신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갔죠. 가기 싫다고 해도 계속 데려가서 눕혔어요. 억지로. 그 장난감 다루듯이 5시간은 걸린 것 같고요. 제발 그만해달라고 마지막에는 제가 빌었죠. B씨 일당도 경찰에 구속되면서 일단 범행은 중단됐지만 청년들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빚과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대출 받은 것까지 합쳐서 대충 어림잡아 1억 5천 정도 되고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 절망스러웠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에 혹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무서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멍청하지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어서. SBS 박수진입니다. 네, 요즘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대신에 매달 일정한 구독료를 내고 대여를 해서 사용하는 이른바 가전구독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가전구독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범죄 수익만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 직접 취재한 SBS 탐사보도팀 박수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저도 집에서 김치냉장고 구독 중인데요. 자, 박 기자도 가전제품 구독하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이번 취재하면서 가전도 구독할 수 있구나 네.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전을 살 때는 뭐 냉장고나 에어컨 몇백만 원씩 들여서 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돈 안 들이고 한 달에 얼마씩 내면서 네.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이렇게 계약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전 구독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 이 에어컨 세탁기까지 모든 가전제품을 이렇게 구독해서 쓰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 가전 구독을 범죄에 악용하는 기상천외한 사기가 발견이 됐군요. 저는 이게 가전 구독을 뭐 하면서 하자 있는 제품을 보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AS를 잘 안 해준다는 거나 이런 사기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수법이더군요. 네, 가전을 빌리러 온 사람이 뭐 사기를 쳤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 번에 여러 대, 뭐 한 7대, 2천 몇백만 원치 이렇게 계약을 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고 사실 의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배송을 받으면 그 자전을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기고 또 가전회사에는 내야 할 구독료는 내지 않는 그런 식입니다. 네. 자, 그러면 빌린 가전제품을 구독한다고 빌려가지고 그걸 팔아넘긴다는 건데 네. 일일이 사기꾼들이 그럼 가전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사기꾼은 아마 네. 주범을 말씀하시는 걸 텐데 주범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주범을 대신해서 가전 판매점을 찾아가서 이제 직접 계약을 하는 뭐 공범, 대리인이 따로 있는데 그럼 네. 어떤 사람들이 주로 공범이나 대리인이었냐? 약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그런 취약계층들 그런데 당장 급전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이런 범죄의 공범 또 내지는 가담자 이렇게 해서 가서 구독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주범도 있고 공범도 있고 뭐 이렇게 조직화돼 있는 겁니까? 네, 뭐 총책,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주범은 총책,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가담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또 이 넘긴 가전을 파는 판매상 이렇게 나름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범죄 조직처럼 보였고요. 네. 이런 모집책이 모집해온 사람들이 가전 구독을 하고 또 네. 그 가전을 또 판매상은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파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왜 이렇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가전 구독에 가담을 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가전 구독을 하면 거기 가서 내 개인 정보를 다 줘야 되고요. 그렇죠. 신분증 다 적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좌번호까지 다 공개를 해서 이 매달 이 구독료 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팔아넘기면 내가 개인정보가 다 있는 상황에서 걸릴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 되는 취약계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돈이 당장 급한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이런 어떤 불법 사금융의 유혹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돈이 필요하니까 따져보면 자기들이 내야 하는 돈이 훨씬 더 많은 불합리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넘겨주고 또 그게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가전 업체 입장에서는 뭐 내가 와서 내 개인정보 다 주고 가전 구독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걸러낼 방법도 마땅치는 않겠군요. 사실 판매사들도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 우리는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거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물론 나름의 필터링은 있습니다. 일정 신용등급 이상이 돼야 계약을 할 수 있다거나 실사용 목적인지 여부를 묻는다거나 네. 하는 필터링 시스템은 있지만 이런 범죄를 차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 일당이 그럼 가전제품을 구독한다고 받아서 이 처분을 해서 돈을 벌었을 텐데 네. 어떻게 처분했나요? 대부분의 가전을 주문하면 주문한 사람의 집으로 배송을 받는 게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주문한 사람의 집이 아닌 또 이런 가전을 잠시 보관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의 집으로 잠깐 배송을 합니다. 네. 거기서 보관을 하는 동안 인터넷에서 어디 제품 이런 냉장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래요? 라고 판매상에 글을 올리면 그걸 보고 연락이 오는 소비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새 제품이다. 미사용 새 제품이다. 그래서 판매를 하고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 있다가 이런 소비자들과 연결이 되면 판매상을 통해서 팔아 넘기는 그런 수법으로 이런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취재팀이 취재한 방식을 봤더니 직접 이 중고 사이트에서 네. 이런 가전을 사보기도 했더군요. 네,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건조기를 구매를 했는데요.
정가가 한 240만 원 정도 되는 걸 저희가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싼데요, 그럼? 반값인데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게 뭐 정품인 아무 문제가 없는 실사용, 네. 그러니까 미사용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범죄 작물로 거쳐온 제품들이고 사실 지금 이 건조기는 저희 취재팀에 있는 기자의 집에 그대로 놓여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이거를 사도 되는지 사실 제작비 청구도 해보려고 노력을 예. 했는데요. 이게 신용카드는 받지 않고 현금만 받는 상황이라 현금으로 결제를 해가지고 제작비 청구는 아직 못했습니다. 뭐 일단 방송에 나왔으니까 제작비 청구하도록 제가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사서 봤더니 어떻던가요? 사실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그러니까 가전사의 로고가 박혀 있는 상자만 없었을 뿐 에어캡이나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고 네. 실사용 설명서도 있고 다 문제 없는 새 제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사실 같은 상황에 놓여도 확인을 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였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네요, 그럼? 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확인이 되지 않고 저희가 이걸 그러면 이게 중고 제품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제조사에 따로 취재진임을 밝히고 네. 품번을 얘기해줘서 확인을 했던 건데 이게 일반 소비자들은 다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확인이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기 수법에 얼마나 많이 당했나 이렇게 봤더니 피해자만 한 1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분들을 피해자라고 말해야 될지 공범이라고 말해야 될지 저희도 취재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불법 대출업자 아까 배불뚝이라고 불렸던 A씨와 관련한 가담자만 110여 명이고 이와 관련한 범죄 수익을 2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이 아직 울산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거든요. 네.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급하게 돈을 빌리려던 사회 초년생들일 텐데 자, 그럼 이 가담한 공범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분들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기로 공범을 만들고 나서 이 또 다른 범죄에 또 가담을 시켰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단순히 가전만 구독해서 넘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면 이 청년들이나 가담자들의 신상 정보나 금융 정보를 이 일당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거를 빌미로 예를 들면은 서류를 조작해서 전세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을 하라고 요구한다거나 휴대폰 깡이라고 불리는 휴대폰 깡 범죄를 요구하거나 다른 범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 취재팀이 만난 일부 피해 청년들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이들에게 협박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B씨 일당은 청년들의 신상과 금융 정보를 확보하자 바로 돌변했습니다. 장기 적출 당하고 싶냐? 집도 다 알고 너희 부모님도 다 아는데 007가 같은 게 있었는데 칼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여성은 이곳에 끌려와 강제로 문신까지 당했습니다. 끌고 갔죠. 가기 싫다고 해도 계속 데려가서 눕혔어요. 억지로. 그 장난감 다루듯이 5시간은 걸린 것 같고요. 제발 그만해달라고 마지막에는 제가 빌었죠. B씨 일당도 경찰에 구속되면서 일단 범행은 중단됐지만 청년들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빚과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대출 받은 것까지 합쳐서 대충 어린 자막 1억 5천 정도 되고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 절망스러웠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에 혹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무서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멍청하지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어서 자, 사기범들이 이 젊은이들을 공범을 만든 뒤에 뭐 돈을 갈취한다는 것 정도는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문신을 왜 새깁니까? 무슨 이익이 있다고? 저희도 약간 취재를 하면서 사연이 안타까웠는데 이게 범죄의 이제 어떻게 도구가 되면서 네. 약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약간 취약 관계에 놓였고요. 문신은 왜 했냐? 네. 당시에 모집책 일당이라고 소개해드린 B 씨가 당신의 문신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신 기술을 배웠으니 이 문신을 해볼 도화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여성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문신 연습을 했던 거죠. 저도 사실 이 문신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 여성이 말씀하시기를 잘 하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어줍지 않게 하느라 5시간이나 걸렸고 굉장히 아팠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한 문신의 내용이 어떤 뱀 모양을 그려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을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그런 표현의 의미로 이제 뭐 이런 말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꽃뱀이라는 형태로 그렸는데 이 문신은 쉽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네. 이 여성에게는 계속 그 문신이 어떤 자신을 향한 자책 혹은
어떤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낙인처럼 남았습니다. 자, 순간의 이 잘못된 판단으로 어떻게 보면 범죄의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 셈인데 네. 직접 만나본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모호한 그 청년들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저희가 사실 이걸 그제 어제 보도를 네. 하고 뉴스에 이제 영상이 올라오고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안타깝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아니 왜 딱 봐도 사기인 걸 처음부터 모르고 저렇게 빠져들었느냐라고 이제 질책을 하시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네. 저도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이상 갈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용이 많이 떨어져 있고 네. 돈을 더 빌릴 곳이 없고 이런저런 딱한 사정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뭐 돈을 빌릴 곳, 나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곳,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감언이설에 속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한 방지책, 어떤 사회 보장책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청년들을 범죄에 이용한 총책을 잡는 게 급선무일 텐데 네. 자, 이 인터넷 이름을 배불뚝이라고 썼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취재팀이 배불뚝의 거처까지 추적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배불뚝이라고 불리는 불법 대출업자 A씨가 왜 이런 범죄를 벌였는지 듣고 싶었고 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경남 김해에 있는 거처까지 찾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 집에 있는 CCTV를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확인해 보니 이 집에도 굉장히 많은 가전들이 들고 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자기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가전 구독을 하는 것과 더불어 본인 스스로도 그런 구독을 해서 물건을 넘긴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을 텐데 경찰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배불뚝이 불법 대출업자 A씨는 경찰에 체포가 됐고 지금 현재 구속돼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고요. 이 배불뚝이 A씨만이 아니라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다른 불법 대출업자 그리고 공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범행에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청년들, 자, 피해자이기도 하고 법적 잣대로 보면 공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한테는 뭐 별도의 처벌 같은 건 없나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사기 공모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회사에게 내가 월마다 납부를 하고 이 가전을 쓰겠다고 구독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청년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 그 모든 것이 빚으로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빚만 남으면 뭐 오히려 다행인데 형사처벌 같은 것들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사기 공모 혐의가 적용이 돼서 네. 예를 들면은 뭐 송치가 된다거나 기소가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직접 건조기도 사보고 또 총책 거쳐도 확인하고 취재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 배불뚝이가 잡혔다고 해서 이번은 범죄가 이제 앞으로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취재하면서 느꼈을 이런 사기 방지 대책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주제로 잡은 이 사건의 어떤 핵심에는 가전구독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들어가 있지만 이런 형태는 과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뭐 휴대폰 깡도 있었고요. 뭐 상조 렌탈, 정수기 렌탈 같은 어떻게 보면 품목만 바뀌고 사기의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유지가 돼 왔습니다. 가전구독이라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 사기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기는 또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가전제품 판매사는 주로 대기업들이잖아요. 네. 가전제품 판매사도 결국은 피해자가 되는 셈인데 가전제품 판매사 쪽에서 이런 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대책 같은 건 내놓을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도 그 취재를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꼭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방지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취재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8시 뉴스에 그걸 보도를 할 수도 있어서 그 내용을 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예를 들면 신용등급을 강화한다거나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배송지나 주문지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범행에 이용된 청년들은 뭐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 혹시 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된 건데 네. 이분들이 지금 이 피해 과정에서 당했던 피해액들을 보상받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사실 공범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라고 봐야 되는지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가전사들도 다 본인들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다 선처를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난 3명의 청년 중에 한 여성분은 지금 개인 회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갚아야 할 돈이 뭐 예를 들면 3억이었다라고 하면 그 규모를 줄여서 회생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청년들이 도움의 손길을 어디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을 이용하는 범죄가 제가 볼 땐 죄질이 가장 나쁜 사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 취재한 SBS 탐사보도팀 박수진 기자였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